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기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며 매우 무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8월도 폭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어제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았는데요. 찜통더위 속 뜨거운 아스팔트와 차량에서 내뿜는 인공열기가 더해지면 기온은 38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낮 기온이 최고 36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최고 체감온도도 35도 안팎으로 높아져 매우 무덥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따뜻한 남풍과 함께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오며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강한 떼약볕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나마 구름이 볕을 가려주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지역 경제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2차 전지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지역 상공계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때문에 요동치던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특히 대미 수출 주력 제품인 자동차 부품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지는 만큼 관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로 관세 없이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이 관세를 물게 된 것은 부담입니다.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과 EU가 수출하던 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다가 15%로 오른 거지만 우리나라는 0%에서 15%가 된 것입니다. 그 차이 2.5%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차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전방 산업인 완성차 업계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부품 산업에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지화된 1차 밴드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도 현재 메타 플랜트를 이용해서 현지화 비중을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덜할 겁니다만은 2차 밴드 입장에서는 해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돼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직 미국 현지 생산 기지가 없어서 당장은 관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조건이라는 점은 위안입니다. 다만 아직 진행 중인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정이 타결된 가운데 철강은 5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철강업계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서는 높은 관세율로 인해 미국 내 경쟁이 어려워져 대미 철강 수출이 더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미국의 제철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현지 진출을 계획 중이지만 본격적인 가동은 2029년 이후가 될 예정이라 즉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별 논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농업계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농업인 단체들은 농축산물을 협상의 카드로 쓰지 말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단지에서 형산강으로 이어지는 북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북천을 생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덕동댐과 보문단지를 거쳐 형산강으로 이어지는 경주 북천입니다. 하천 유지수가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곳곳에 볼을 설치했고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수변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조성해 생태 친화형 하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강변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그 살기도 좋고 애들을 같이 놀기도 너무 편리해요. 경주시는 북천 고양해강 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까지 244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도 113억의 예산을 확보해 대규모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상 정비 공사를 통해 6만 5천 제곱미터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고 북천 일대 난립하던 불법 시설물과 불법 경작지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하천 내 불법 시설물과 경작지를 정비를 하고 상치 하천 유지수를 위하여 하상 정리, 퇴적토 준설, 볼을 설치를 하며 더불어 제초 작업과 꽃단지 조성을 9월까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시는 북천 일대 경관 개선 효과와 함께 장마철 침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미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상북도 공약 추진 현황과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대구 경북 신공항의 국가주도,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에이펙 특별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 총괄 심의관을 면담하면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와 산불 피해 지역 일반 벌채 지원 등 내년도 주요 사업 33건에 대한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1년 반 이어지던 의정 갈등도 끝나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생 복귀에 이어 사직 전공의들도 상당수 의료 현장에 들어가려는 젠걸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의 수련병원에서도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대구 7개 수련병원이 전공의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정원 848명에 지원자는 2% 남짓한 20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추가 모집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기화하던 의정 갈등도 끝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경 일변도의 대표단이 물러난 전공의 단체는 새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지난 28일 환자 단체와 만나 의정 갈등에 따른 불편과 불안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며 복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도 그동안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폭 늘린 PA 간호사와 업무 조정 등 전공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이라든지 원래 이제 전공의들이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계속 회의하고 스케줄 같은 거 좀 짜고 있다고 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련병원 역시 전공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하고 전공의 대표와 만나서 복귀 공고 논의하고 사직 전공의에게 지원하라고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수련협의체 역시 지난 25일 첫 회의를 한 데 이어 매주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9월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모집 세부 방안과 수련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는데 이르면 다음 주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진료, 수술 지연 등 고통이 이어지던 의료 현장 파행이 전공의 복귀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88주째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0.1% 떨어졌습니다. 전셋값도 0.03% 내려 93주째 하락했습니다. 경북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0.02% 내렸습니다.
서울은 0.12%, 수도권 0.04% 상승했지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거래된 경북 지역 토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7% 감소한 58,271필지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뤄진 가운데 포항이 도내 거래량의 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구미, 경주, 안동, 경산 순이었습니다. 거래된 토지의 73%가 경북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현재 경북도민 10명 중 9명은 소비 쿠폰을 지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산불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골목 상권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평일 낮, 안동 찜닭골목 가게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북적입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그동안 선뜻 외식에 나서지 않던 시민들도 최근엔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덕분입니다. 오늘 대구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거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찜닭 쿠폰도 있고 그러길래 돈이라는 게 10원이라도 주면 도움이 되지 안 되진 않았죠.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지역 경기도 침체되면서 찜닭골목 가게들의 매출은 평소의 20%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산불 재난지원금과 소비 쿠폰이 잇따라 지급되며 이제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진짜 찜닭 한두 마리 이렇게 팔 때도 있었어요.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이번에 지원금 때문에 좀 사람이 좀 더 활기가 차는 것 같고 좀 그렇네.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고 좀 희망을 보죠 뭐.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든 안동 중앙 신시장에도 소비 쿠폰 지급 일주일 만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고기 사고 또 소고기에 갈아 넣을 배 사고 지금 마트에나 이런 데 가면은 카드 써야 되는데 이제 이게 상품권 있으니까 더운데도 이제 시장에 갔잖아요. 특히 고기를 찾는 손님이 늘면서 정육점은 어느 때보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고기 한 근을 사던 사람이 2근을 산다든가 3근을 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뭐 경기 안 좋은데 조금이라도 많이 도움이 되죠. 소비 쿠폰이 그래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나가서 관광에서 쓰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시장으로 나와서 많이들 쓰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동의 경우 지류형 상품권 신청자가 몰리며 소비 쿠폰 지급 닷새 만에 안동사랑 상품권이 매진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폐공사에 긴급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류형 상품권으로 80억이 8월 8일이면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경북도민 약 250만 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7,643억 원. 이 가운데 현재 219만여 명에게 4,400억 원이 지급돼 지급률은 87.6%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전통시장에서 이번 달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대상은 포항 죽도시장과 효자시장, 경주 안강 동설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1곳입니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국내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인덕 사거리를 달리던 1톤 트럭과 대형 화물차가 정지 신호를 받고 잇따라 급정거했습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멈춰서자 짐칸에 실려있던 14m짜리 철제 구조물들이 잇따라 앞쪽으로 쏟아져 앞 유리창을 뚫고 나왔지만 다행히 운전석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40분쯤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법당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사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산모에게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이사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울진군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는 청년 창업특구 조성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 내 유휴 공간과 빈 점포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재활용해 청년에게 사업화 자금과 안정적인 공간을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22일까지이며 경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요건과 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폭염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어제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았는데요. 찜통더위 속 뜨거운 아스팔트와 차량에서 내뿜는 인공 열기까지 더해지면 기온은 38도까지 훌쩍 넘어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로 오존 농도 또한 나쁨 예상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낮 기온이 최고 36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최고 체감온도도 35도 안팎으로 높아져 매우 무덥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남풍이 불어오며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강한 뙤약볕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경산은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6도, 경산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2도, 의성은 2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6도, 의성은 3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6도로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그나마 구름이 볕을 가려주며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